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갑자기 나타난 부모의 그 더러운 글씨를 보며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돈이 필요하신가 보군요에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재를 바닥에 뿌렸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편지가 떨어졌다. 낯익은 필체였다. 아버지의 글씨, 어머니의 서명. 10년 만에 온 소식이었다. 나는 18살에 집을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 너 같은 놈은 우리 가족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던 나는 부모의 술주정과 폭력 속에서 버텨왔다.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용할 뿐이었다. 공부해서 돈 벌어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대학 입시에 떨어지자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그 후로 나는 혼자 살았다. 아르바이트를 뛰며 야간 대학을 다니며 지금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됐다. 성공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편지의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아들아, 우리는 늙었어. 병원비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찾은 게 아니었다. 내 성공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었다. SNS에서 본 건가? 아니면 옛 이웃들? 나는 이를 갈았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복수였다. 나는 그 편지를 불태운 후 전화를 걸었다. 네, 아버지. 맞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카페였다. 부모님은 변함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어머니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봤다. 오랜만이구나, 승호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들은 시선을 피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줄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연기였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돈이 필요하신가 봐요. 얼마예요? 그들은 놀란 듯 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병원비는 핑계였다. 그들은 내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 옛날부터 그랬다. 나를 이용하는 법을 잘 알았다. 대화는 길어졌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너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말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탐욕이었다. 뭐든지 아버지가 서둘러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 회사에 오세요. 일하세요. 그들은 당황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그게 조건이에요. 사실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을 회사에 데려와 가장 더러운 일을 시킬 생각이었다. 청소, 잡일, 그들이 나를 학대했던 만큼 갚아줄 터였다. 며칠 후 부모님은 회사에 왔다. 작은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들은 어색했다. 이게 내 회사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감탄했다. 나는 냉정하게 지시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해주세요. 그들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참았다. 나는 지켜봤다. 매일 그들을 부렸다. 이 서류 정리해요. 커피 타오세요. 그들은 불평했지만
버텼다. 내 속에서는 쾌감이 솟았다. 이게 내가 느낀 고통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그들의 늙은 모습이 보였다. 주름진 손, 지친 걸음. 정말 복수일까? 나는 자문했다. 한 달이 지났다. 부모님은 여전히 회사에 왔다. 이제는 익숙해진 듯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승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고였다. 나는 멈칫했다. 왜 이제야? 물었다. 어머니는 고백했다. 우리가 너를 버린 건 내 동생 때문이었어. 동생? 나는 처음 들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잃었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왜 충격이었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내 복수 계획이 흔들렸다. 정말인가? 나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옛 기록을 뒤졌다. 정말이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이. 그 후 부모님은 알코올에 빠졌다. 나를 학대하며 그 고통을 풀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쳤다.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분노와 연민이 섞였다. 그래도 나를 버린 건 용서 못해. 하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복수는 더 이상 쾌감이 아니었다. 고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동생. 그게 다였다고. 나는 중얼거렸다. 부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수를 시작한 게 후회됐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알아봐야 해.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아버지를 불렀다. 더 이야기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임신 중이었어. 그 사고로 아이를 잃고 우리는 무너졌어. 너를 낳았지만 그 상처가 너무 컸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봤다. 하지만 의심이 남았다. 왜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병원비 때문인가? 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니야. 내 소식을 듣고 후회했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돈 핑계를 대서. 진심인가? 나는 테스트했다. 돈 드릴게요. 하지만 회사 그만두세요. 그들은 거절했다. 아니, 여기서 일할게. 내 곁에 있고 싶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왜 이제야? 반복되는 질문.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변했다. 청소를 하며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은 노력했다. 회사 생활이 이어지면서 나는 부모님과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먹었다.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먹었다. 맛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가끔, 아주 가끔 부모님은 나를 안아줬다. 하지만 대부분은 폭력이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이었어.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큰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인가? 나는 속으로 원망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승호야, 내가 힘들어 보이네. 나는 짜증을 냈다. 상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도울게. 옛날에 나도 사업했어. 놀랐다. 아버지가 사업을? 알코올 때문에 망했지만 경험은 있어. 그는 조언을 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상 팁. 나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유용했다. 다음 날 그 조언으로 계약을 되살렸다. 고마워요. 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를 버렸어요? 다시 물었다. 어머니가 안아줬다. 미안해. 우리가 약했어. 그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았다. 나는 결심했다. 더 알아봐야 할 옛 이웃들을 찾아갔다. 내 부모님, 사고 후 정말 힘들었어. 너를 사랑했지만 표현 못했어. 그들의 증언이 일치했다. 복수가 변질됐다. 이제는 화해였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편지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 어머니의 병이 진짜였다. 암이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나는 소리쳤다. 부담 주기 싫었어. 그들은 숨겼다. 돈이 아니라 너를 보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치료받으세요. 비용을 댔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이게 용서인가? 치료가 시작됐다. 매일 병원에 갔다. 부모님과 이야기했다. 과거를 털어놨다. 나는 외로웠어요. 나는 고백했다. 그들은 울었다. 미안해. 그 과정에서 가족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아버지의 술 문제가 재발했다. 또 마셨어요. 나는 화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변명이었다. 나는 상담소를 소개했다. 변하세요. 그들은 노력했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됐다. 고마워, 승호야.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가능할까? 자문했다. 회사에서 부모님은 이제 직원이 아니라 조언자였다. 직원들도 그들을 좋아했다. 사장님 부모님, 좋으시네. 그 말에 뿌듯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옛집을 찾았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여기서 살았지. 아버지가 말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방이 보였다. 동생의 방이었어. 어머니가 가리켰다. 작은 방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태아 초음파 사진. 이게 내 동생이야. 나는 손을 떨며 봤다. 왜 숨겼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잘못이었어. 그날 우리는 과거를 청산했다. 사진을 불태웠다. 새로 시작하자. 나는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밤에 악몽이 왔다. 어린 시절의 폭력.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이게 성공하면 회사 키울 수 있어. 흥분됐다. 부모님에게 말했다. 도와주세요. 그들은 기뻐했다. 물론 함께 일했다. 아버지의 경험, 어머니의 세심함이 도움이 됐다. 프로젝트 중 위기가 왔다. 파트너가 배신했다. 돈을 빼돌렸어. 나는 분노했다.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조언했다. 법적으로 대응해. 하지만 나는 더 강하게 나갔다. 복수할 게 옛 습관이었다. 아버지가 말렸다. 승호야, 그건 내게도 상처야. 그 말에 멈칫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처럼 쏘아붙였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미안해. 그들은 다시 사과했다. 그 사건으로 나는 변했다. 법적으로 해결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고마워요.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들은 안도했다. 어머니의 치료가 끝났다. 완치됐어. 기뻤다. 축하 파티를 열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가족이야. 누군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갈등했다. 진짜 가족인가?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과거의 빚을 졌다. 그 편지의 진짜 이유야 고백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너를 이용하려 했어. 왜 충격이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 빚 때문에 그들은 나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었다. 도와줄게요. 나는 말했다. 빚을 갚았다. 이제 자유로워요. 그 후 관계가 깊어졌다. 주말에 함께 산책했다. 서울 강변 좋아? 어머니가 물었다. 네, 대답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내 꿈은 뭐였어? 물었다. 행복한 가족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미안해했다. 우리 때문에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부터 만들어요. 회사에서 부모님은 정식 직원이 됐다. 연봉 줄게요. 제안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고마워. 이제는 서로 의지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솟았다. 용서했어? 친구가 물었다. 노력 중이야. 대답했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오랜만에 휴가야. 아버지가 흥분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다. 새 시작이네. 중얼거렸다. 제주에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내 어린 시절, 미안해. 어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진심이었다. 산책하며 동생 이야기를 했다. 이름은 뭐였어요? 민준이. 그 이름에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치유였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 아버지가 미끄러져 다쳤다. 병원. 나는 서둘렀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하지만 그 순간 공포가 왔다. 잃을까 봐 깨달았다. 사랑이었다. 아빠, 조심하세요. 걱정했다. 그들은 놀랐다. 아빠라고 불렀어. 눈물이 고였다. 네, 미소 지었다. 돌아와 일상이 변했다. 매일 전화했다. 밥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회사에서 부모님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새 앱 개발하자 제안했다. 성공했다. 내 덕분이야. 칭찬했다.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또 다른 트위스트. 옛 빚쟁이가 나타났다. 돈 더 내놔. 협박했다. 이미 갚았어. 나는 대응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을 노렸다. 내 부모 죽이게 위협했다. 공포가 왔다.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직접 나섰다. 내가 해결할게. 옛 복수 본능이 깨어났다. 빚쟁이를 만났다. 돈 줄게. 하지만 끝내 협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요구했다. 내 회사 지분. 분노가 솟았다. 꿈도 꾸지 마의 싸움이 벌어졌다. 주먹이 오갔다. 이게 내 부모 탓이야. 그들이 소리쳤다. 나는 이를 갈았다. 내 가족 건드리지 마. 경찰이 왔다. 체포됐다. 고마워, 승호야. 부모님이 말했다. 그 사건으로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내게 짐이었어. 자책했다.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안심시켰다. 이제는 완전한 용서였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말했다. 그들은 울었다. 우리도. 가을이 됐다. 회사 매출이 올랐다. 축하해. 부모님과 파티했다. 내가 성공해서 기뻐하지만 나는 말했다. 우리 함께 한 거예요. 진심이었다. 이제는 매일 함께했다. 결혼 생각은? 어머니가 물었다. 아직.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미래가 보였다. 갑작스러운 소식. 어머니의 암 재발. 의외, 절망했다. 치료받자 병원에 갔다. 이번엔 힘들어 의사가 말했다. 나는 포기 안 했다. 최선 다할게 해외 치료를 알아봤다. 비용 걱정 맙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승호야, 그만해. 내 인생 살아 눈물이 흘렀다.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소리쳤다. 치료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매일 병원. 아버지도 지쳤다. 내 탓이야, 자책했다. 아니에요, 위로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 가족이란 이런 거네 깨달았다. 친구들도 도왔다. 힘내 응원했다. 겨울이 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미안해, 승호야, 마지막 말 사랑해요. 나는 울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다. 홀로 남았네 슬픔이 컸다. 하지만 유언이 있었다. 행복하게 살아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어머니를 보낸 후 나는 변했다. 회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제안했다. 그래, 이제는 둘이었다. 동생 대신 내가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미소 지었다. 시간 지나 나는 결혼했다. 축하해, 아버지가 울었다. 손자가 태어났다. 민준이라고 지을게 그 이름에 치유됐다. 회사 성공. 가족 덕분이야,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를 털어놨다. 용서가 힘을 줬어,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제는 행복했다.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꿨네 중얼거렸다. 복수에서 사랑으로. 그게 인생이었다. 아버지는 늙었다. 고마워, 아들아, 마지막에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나도 홀로 남았지만 가족의 추억이 있었다. 새 시작, 서울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희망이었다.